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병묵 위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 뉴스를 크게 장식한 게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걸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방금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예상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이제 현저하다는 입장이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제가 가족을 버리고 이제 도주하겠습니까? 이런 언급을 하면서 자신의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례적으로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신변 구속이 꼭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두 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예, 착잡하죠. 저는 이제 직업이 정치부 기자다 보니까 정치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가 이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지금 이재명 대표가 0.73%포인트인가요? 그 차이로 네. 졌죠. 네. 아마 본인은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내가 대통령 그때 당선이 됐으면 내가 지금 이 수모를 당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생각이 옳고 그르고는 둘째 치고요. 역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유력 야당, 제1야당 대표를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는 처음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정치가 실종되고 정치가 이제 사법화돼 가고 있는 긴 흐름에서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앞날을 생각하면 좀 앞이 캄캄합니다. 사실은 이건 내년 총선 때까지 아무것도 정치가 작동을 안 하겠구나. 이제 영장까지 청구했으니 여야 대표 회담이나 영수회담 이런 걸 할 것 같지도 않고 이 전국이 아주 극한 대치 상황으로 갈 것 같고 국회에서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입법이나 예산에 대해서 잘 협조할까요? 또 이재명 대표가 중간에 대표직을 그만둘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 한들 이게 여야 관계가 원활해질까요?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던 민주당 지지자들도 오늘 검찰영장 청구 이후로는 이건 좀 진짜 좀 그러나 이건 좀 야당 단합 아니야? 이런 쪽으로 좀 야당 지지자들의 여론은 좀 더 결집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일단 좀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걱정이 많이 된다. 대선에서 이제 0.73% 차이로 이제 패배했던 이재명 당시 후보, 현재 민주당 대표인데 만약 대통령이 됐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인가 이제 성 의원께서 이제 관련해서 더불어 덧붙여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오늘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거를 이제 순전히 정치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사실은 이거는 정치 플러스 법이란 말이죠. 네. 법을 위반한 부분이 이제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보면 혐의가 4가지잖아요.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등등 제3자 뇌물죄까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눈 감고 넘어가야 되느냐. 물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네. 그리고 검찰을 압박해서 내지는 또 검찰이 자발적으로 현직 대통령이니까 수사를 못 하잖아요.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 같은 게 될 수가 없겠죠. 현직 대통령이었다면. 네. 그런 경우는 또 변론으로 하고. 그러나 여하튼 대통령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문재인 정부 전 정권부터 계속해서 수사는 이어져 왔고요. 그걸 이어져 와서 검찰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영장을 청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이게 순수하게 정치적인 얘기라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법률 적어도 절반 이상이 법률적인 얘기고 본질은 법률이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제1야당 대표든 집권당 대표든 아니면 현직 대통령도 사실은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 20일 만에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어떤 정치적 시각으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최 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도 이걸 뭐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이제 민주당 안에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검찰에서 하던 수사를 이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는 이건 전면적인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 수사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이건 내 정당하게 수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언론계 사람이니까 약간 제3자적 시각에서 보면 이건 검찰이 수사를 정당하게 하는 거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건 좀 무리하게 법률 적용을 한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 좀 야당 탄압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세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검찰 수사 내용 중에 좀 정당한 부분까지도 다 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이거 야당 탄압이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다 시켜서 하는 거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 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 검찰이 영장 칠까요? 라고 대통령한테 물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정도 수준의 나라는 아닌데도 좀 중간지대에 있는 그 일반 국민 또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 이런 사람들은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반발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역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현재 검찰이 물론 준사법기관이긴 합니다만 그런 정치적인 부담까지도 좀 지게 되는 좀 그런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이제 강행한 배경에는 그 소환 조사 때 이재명 대표의 이제 태도, 그리고 이제 정성호 의원이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최측근들을 이제 접견했던, 그래서 이제 그 증거 인멸에 이제 우려가 이제 부각된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두 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가 진술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이제 일선 기자들이 그렇게 기사를 쓰고 네. 그다음에 검찰에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처럼 하지만 그거는 사실하고 다르죠. 네. 진술 거부권이라는 거야 다 보장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든 검찰에 가서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거니까 그걸 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구속영장을 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네. 구속영장은 뭐 다 아시다시피 사안이 중대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데 도주의 우려는 없죠. 뭐 이재명 대표가 진짜 본인 말대로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이 본인은 부인하지만 적어도 가서 이화영, 정진상, 김용 다 만나서 무슨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마음 변하지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말라는 게 결국 진실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하고 거의 같은 얘기 아닌가요?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증폭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영장 청구 사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안의 중대성 오늘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를 했던데 그런 것도 당연히 그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되죠. 그런 관점에서 했는데 네.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걸 다 정치 보복의 일환으로 보겠지만 적어도 중도층은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짧게 부탁드릴까요? 예. 그 정성호 의원이 이제 접견에서 이제 했다는 이 부분이 한 달 전, 두 달 전이에요. 네. 근데 이게 영장 청구 직전에 연말과 1월이죠. 네. 이게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걸 보고 이게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영장 청구 직전에 흘린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을 판단할 때 저처럼 이제 정치부 기자들은 사람을 봅니다. 정성호라는 정치인에 대한 평판이 있습니다. 전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쭉 이제 봐서 알고요. 뭐 어떤 겁니까? 훌륭한 이제 법조인이고 네. 뜻이 있어서 이제 그 변호사 동두천 양주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네, 평판이 좋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네. 또 실제로 정치를 하면서도 민주당 안에서 대체로 비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접견 가서 위로도 못하냐.
그런데 이제 그런 말들 중에 일부만 따가지고 무슨 내가 회유한 것처럼 이렇게 검찰에서 발표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검찰에서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좀 객관적으로 보면 검찰의 그 언론 플레이 자체가 별로 좋게 보이지 않는 측면도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워낙에 큰 이벤트였고 또 이제 어제 있었던 그 국민의힘 전대 TV 토론회와 관련해서도 할 이야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이 좀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좀 시간이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짧게 많이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설명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이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또 언급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거야 뭐 한 장관이 어떻게 할지 좀 그렇긴 한데 사실은 한 장관 스타일로 봐서는 아마 구체적인 거를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나 이게 그 의원들이 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뭐 반대하고 하는 거에 저는 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한동훈 장관은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해요. 원래 젊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승부사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지난번에 이제 자기가 그렇게 노웅래 의원한테 설명을 자세히 했는데 안 통했단 말이죠. 네. 이번에는 어떻게든 한번 이 국회를 민주당을 좀 이겨보려고 최선을 다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증거 같은 거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설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오히려 이제 반감을 사서 이제 부결시키는데 일조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이제 그 설명 부분이 또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이 현재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 동의안이 이제 보고가 됐을 경우에 표결에서 당론으로 갈지 아니면 자유투표로 갈지 현재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그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당론이 되든 뭐 자유투표가 되든 어차피 무기명 비밀투표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실제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누가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연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당론으로 방탄을 결정했네 이런 비판만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차라리 만약에 정말 우려가 된다 찬성할 사람들이 그러면 아예 당론으로 불참을 결정하면 되죠. 그러면 아예 성립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몰라도 저는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봅니다. 네. 뭐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뭐 불참까지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제 해온 방식으로 할 겁니다. 이걸 뭐 굳이 지금 최 의원 말씀대로 당론으로 결정을 할 생각은 없다고 그래요. 이재명 대표 측근들한테 오늘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당론으로 합니까? 그 뭐 별로 실효도 없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탈표는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선 앞두고 어차피 한번 이재명 대표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기회에 좀 아예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 아예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또 이상민 의원인가요? 이 불체포 특권을 그냥 포기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표가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김진표 의장 또 다른 일정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히고 자연스럽게 되면 3월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민주당 안팎에 또 이재명 대표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28일 본회의에서 뭐 확정은 아니지만 28일에 이제 표결이 붙여지지 않고 네, 넘어갈 요건이 가능성이 3월로 있다고 넘어갈 수도 합니다.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곽상도는 무죄인데 이재명은 구속영장 청구냐,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거냐. 이게 여론이 이게 좀 형평성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라는 거는 재판 결과고요. 네. 이재명 구속이라는 거는 지금 수사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다른 거고 잘 생각해 보시면 곽상도 전 의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수사를 해서
다른 거를 추가해서 구속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를 재판 결과와 이거를 비교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범죄 혐의가 있어서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영장실질심사 받을 것 같지도 않잖아요. 국회에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그러니까 이걸 지금 거기다가 그 대입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 이렇게 서로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 관련이 좀 있다면은 네. 대통령 부인 예, 김건희 여사 수사는 왜 안 하느냐라는 민주당 주장을 일반 국민 여론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는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 부인을 검찰이 수사하겠습니까? 일반 국민들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전 정권에서 이제 소환 조사가 있었다고 이제 전 정권, 현 정권 관계없이 네. 전 정권 때는 검찰총장 부인이었고요. 네. 현 정권은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까요? 검찰총-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검찰총장 보는 부인 지위였기 때문에 그런 그 상황 때문에 그때 그러면 총장 부인이었는데 더 어떻게 수사를 더 이상 수사가 했겠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또 지금은 대통령 부인이라 안 되는 거고 일반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도 그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재명만 왜 너무 심하게 하냐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정치권의 공방이죠. 사실 일반 국민의 관심사는 전 여기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 그 지난주 토론에서도 얘기했지만 난방비 폭탄. 민생 문제요. 네, 우크라이나 뭐 네. 전쟁. 그러면서 이 물가는 잡히는 거야, 안 잡히는 거야. 뭐 한반도에서 혹시 혹시 또 일이 중국 풍선이 미국 상공을 갈라대는데 혹시 우리 쪽으로 풍선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돌발 사건이 있을 수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국정 주요 현안 때마다 어떤 리더십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리더십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법적인 공방은 어차피 네버엔딩 스토리죠. 아마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역시 이제 줄줄이 또 앞으로 묶여서 나오는 게 아니냐. 왜냐면 네. 지금 이게 만약에 일단락돼도요. 앞으로 남은 거 보세요. 백현동 네. 의혹 있죠. 네. 그다음에 정자동? 대북송금 의혹 있죠. 그다음에 정자동 의혹은 지금 시작 단계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수사 또 몇 달 동안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만약에 거기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 수사해서 거기서도 뭔가 구체적인 혐의들이 나오면 검찰이 영장 청구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영장 청구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뭐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봐야 되는데 아마 검찰이 계속해서 압박할 겁니다. 검찰은 본능적으로 뭐 잡아 넣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원래 유전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특히 대표를 하고 있는 한은 끊임없이 검찰에서 압박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그 구속영장 청구 이야기를 이제 앞부분에 나눠봤고 이제 후반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그 전당대회 중에 이제 첫 번째 당대표 후보자들 간의 TV 토론회가 열렸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뭐 중평은 뭐 특별한 건 없었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좀 제일 잘했다라는 후보가 있었습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 우선 너무 그 토론회가 네거티브전으로 흐른다 하는 느낌을 가져요. 네. 본인들의 장점을 설명하는 게 위주가 돼야 되는데 네. 자꾸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쪽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들고 다만 이제 누가 잘했느냐 하는 건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중에 눈에 띄는 거는 천하람 후보가 눈에 띄어요. 근데 띌 수밖에 없다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천하람 후보는 사실은 어찌 보면 양강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이 발언 수위에 한계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저런 입장을 고려해서 발언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천하람 후보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뭐 어찌 보면 전방위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발언의 한계가 없어서 그런지 눈에 띄는 발언들이 꽤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지켜야 하는 자와 또 이제 후발 주자로서의 이제 그 TV 토론에 임하는 자세가 많이 달랐을 텐데 어떻게 보셨나요? 뭐 비슷하죠.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아니 잘하기야 말이야 천하람 후보가 제일 선명하게 잘했죠. 그리고 뭐 외모, 용모에 있어서도 이제 다른 세 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일단 젊은 것 자체가 좀 매력적이죠. 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경선에서 표로 이어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그런 천하람 의원, 씩씩한 천하람한테 과연 끝까지 표를 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후보가 네. 김기현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혹시 중간에 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겠더라고요. 어제 토론회에서는 오히려 김기현 후보 사퇴를 네, 요구하는 사퇴를 걸 요구했잖아요. 보고 이게 끝까지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물론 이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이제 천하람 후보 같은 변수가 끼는 거는 오히려 좀 스펙트럼도 넓혀주고 흥미 요소가 될 수 있는데 황교안 후보는 사실 좀 퇴행적입니다.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 때 국무총리하고 모시던 대통령 탄핵됐고 또 그다음에 정치한다고 나와서 당대표하다가 총선 때 말아먹었잖아요. 이 국민의힘을 참패의 구덩이로 몰아넣은 당사자인데 이분이 좀 다시 나와서 대표를 하겠다고 하는 걸 보고 좀 굉장히 좀 기이한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끝까지 갈 것 같다고 하니 네. 뭐 앞으로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앞으로 이제 치고 나가고 있는 후보는 이제 김기현 후보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들을 그렇죠. 살펴보면요. 왜냐하면 이게 민심하고 관련 없고 당심으로만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이 밀고 있는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은 윤 대통령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1위 유리한 그 네. 입지를 이제 그 구축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밀리는 이제 구도가 되다 보니까 제일 그 현재 좀 그 쫓기는 상황, 좀 속이 많이 탈 것 같은데요. 김기현 후보가 격차가 좀 더 벌어지고 있고 뒤에는 또 이제 천하람 후보가 또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 어제 이제 언급을 했었습니다. 승부수를 띄운 건지 모르겠는데 총선 후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딱 1년짜리 당대표를 하겠다. 이게 일종의 뭐 승부수로 보실 그렇죠. 볼수 있을까요? 아니 승부수인 거는 맞죠. 그러니까 무슨 뭐 그 대표직을 2년을 가지고서 본인이 이제 대권 주자로서 뭔가 대통령과 대립각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적어도 절반 정도는 본인이 불식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이게 표하고 직접적으로 저는 연결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 거는 천하람 후보의 등장 때문입니다. 천하람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어차피 비윤 또는 반윤의 국민의힘 지지층을 다 그 표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철수 후보가 혼자 다 가져갔다가 천하람 후보에 등장하면서 반윤 표가 이쪽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 양강 나중에 결선 투표에 들어가면 그 표는 또 자기가 상당 부분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뭐 그렇게 아주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안철수 후보 쪽의 초조감 같은 게 감지가 됩니다. 이게 점점 빠지고 있고요. 또 전 좀 개인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아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자기 죽을 수를 내면 어떡합니까? 대표가 되면 네. 사퇴하겠다, 철수하겠다 같은 표현이죠. 승부수가 아니고 죽을 수입니까? 그렇죠. 철수 자체가 이분 성함이 그건 철수잖아요. 끝나고서 한다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어쨌든 네. 철수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불리한 거예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물어본다고 합니다. 저 후보님 이번에 혹시 또 중간에 철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이름이 안철수입니다. 전 철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 이제 약간 아재 개그를 한다는 건데 그렇게 답변함으로써 듣는 사람은 철수라는 단어만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이분 또 언젠가 철수하겠구나. 이게 조지 레이코프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런 책을 쓴 지 벌써 한 20년, 30년 됐을 겁니다. 네. 근데 아직도 이 깨달음이 없어요. 2017년에 대선 후보 토론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후보한테 이제 화가 나서 그랬겠죠. 아니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일반 국민들은 잘 몰랐는데 그 순간 이분은 MB 아바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를 봤는데 그렇게 큰 실수를 하고도 지금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는 걸 보면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 유전자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코끼리를 더 떠올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 마지막 이제 그 질문은 OX로 한번 그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어제 그 토론회에서 이제 가장 그 눈길을 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한동훈 장관이 22대 총선에 이제 등판을 할 것인가였는데요. 두 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X판 드시고 한번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먼저 하시죠. 저는 동시에 되는 겁니다. 예.
그 O, X 드셨는데 먼저 그 예, 최 의원 먼저. 그 제가 오라고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질문을 한번 받았었죠. 그랬더니 전혀 생각이 없다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본인이 스스로 수정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점으로 보면 저는 왜 수정했을까? 왜 현재는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 그거는 내년에 나올 생각이 있다는 의사표시로 저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네.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작년에 그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또 2년 후가 되겠네요. 아니 벌써 생각이 있는 거죠 그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안 한다고 안 하고 현재는 자를 붙여서 이제 좀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네.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에 나올 것이다. 네. 저는 총선에 안 나올 것이다라서 X를 들은 게 아니고요. 네. 나오지 말라. 그러는 촉구를 하기 위해서 X를 들은 강력한 겁니다. 촉구입니까? 네.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어떤 그 재승박덕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어떤 그 품성,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공감 능력,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 또 뭐 이런 좀 따뜻함 이런 거 굉장히 부족해요. 국회에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치고받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투사예요. 진짜 전투사예요. 이런 거는 법무부 장관 끝나면 그냥 법조 엘리트로 이렇게 쭉 사시는 게 맞지 정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한 줄 논평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계속 화제가 돼 있는데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자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대표 구속영.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권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도 있습니다. 2003년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법 앞에 야당 대표의 특권 없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를 애초에 좀 대충 부실하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검사였기 때문이고요. 자, 조국 사태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검찰이 탈탈 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좀 부실 수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분은 검사 출신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제가 아까 검찰이 대충 했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검찰총장 부인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를 물론 이제 본인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주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검찰이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 중에 하나는 이재명은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법 앞에 야당 대표 특권 없다.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두 분의 한 줄 논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에서는 지금까지 최병욱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TV 토론회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저희가 준비한 걸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